저는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로 2천만 원을 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없다며 격분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제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지은입니다. 올해 35살이고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사는 형편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오후 고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화는 남동생에게서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른기가 배어 있었고 겨우 입을 열자마자 누나 빨리 와야 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장바구니가 쿰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감자와 토마토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전화를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침에도 나랑 영상통화했는데 몸 괜찮다고 했잖아. 동생은 의사가 검사 결과 뇌출혈이라고 했다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수천만 원인데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도 한참 부족하다며 누나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봐 줄 수 있어? 라고 애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 둘을 키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 우리를 공부시켰습니다. 이제 겨우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리셨을까요?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집에 있는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남편 민준이 관리하고 있었고 제게는 평소장을 보고 남은 몇십만 원의 잔돈밖에 없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또 뒤져 겨우 3,2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수술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민준이 상반기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고 그것을 급여 카드에 넣어두었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급여 카드를 찾아 얼마가 들어있는지 은행에 가서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들고 나니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민주는 평소에도 우리 엄마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실 때마다 늘 좋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그 돈을 엄마의 교장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서 돈을 기다리며 생사를 헤매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급여 카드를 품에 넣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하려 했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회사에서 바빠 죽겠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래. 지금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대. 민준 씨 급여 카드에 보너스 있지 않아? 그 돈 좀 먼저 꺼내서 엄마 병원비로 내주면 안 될까? 민준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쳤어? 그 돈은 내가 차 바꾸려고 모아둔 돈인데 어떻게 장모님 병원비로 낼 수 있어? 게다가 장모님한테는 자식도 있잖아?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반으로 뚝 잘려나가는 듯 차가워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엄마야.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차는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엄마가 돌아가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 민준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돈은 절대로 안 돼. 당신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채 은행문 앞에 서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지만 제 마음속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 병원에서 돈을 기다리고 계시고 민주는 도와주려 하지 않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문 앞에 거의 3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얼굴에 눈물이 얼어붙어 아팠지만 병원에서 돈을 기다리는 엄마를 생각하면 여기에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돈을 내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집안의 모든 곳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옷장 구석, 서랍안, 소파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한 푼도 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TV 장식장 가장 아래 서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결혼 전에 엄마가 시집살이 할까봐 몰래 저에게 모아둔 비상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귀찮아서 그 통장을 이 서랍 가장 안쪽에 넣어두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을 열고 손을 깊숙이 넣어 뒤졌습니다. 과연 딱딱한 작은 통장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이었고 예금액은 2천만 원. 만기일은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움과 기쁨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을 나중에 바빠서 잊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의 생명줄이 될 줄이야. 저는 통장을 들고 신분증을 챙겨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민준에게 다시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가 전화해서 했던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당신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라는 말을 떠올리자 그 생각은 싹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것이고 치료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찾아 급한 불을 끄는 게 나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창구로 가서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며 전액을 인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 정기예금은 만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인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셔서 급해요.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를 도와주었고 저는 두툼한 돈 뭉치를 움켜쥐고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서둘러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내가 일부 마련했어. 2천만 원. 지금 바로 너한테 이체할 테니 엄마 병원비로 먼저 내. 나머지는 내가 또 방법을 찾아볼게. 동생은 전화 너머에서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이 돈이 있으면 엄마 수술 먼저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병원에서 잘 지켜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모바일 뱅킹으로 2천만 원을 동생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마친 후 동생에게 돈을 받으면 서둘러 비용을 지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은행 벽에 기대 섰습니다. 긴장했던 신경이 비로소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준이 저녁에 돌아오면 이 일을 그에게 잘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고 그의 보너스를 건드린 것이 아니니 그가 너무 화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온 후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소파에 휙 던지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밥은? 나 배고파. 저는 그때 마침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손을 닦고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장 볼 시간이 없어서 국수 끓였어. 일단 이것부터 먹어.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민주는 눈살을 찌푸린 채 소파에 앉아 잠시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오후에 은행 갔었어?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당신이 2천만 원 인출했다고 하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은행에서 그에게 문자까지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 통장을 만들 때 비상 연락처를 그의 번호로 해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건 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야. 엄마가 수술해야 해서 동생에게 송금해줬어.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고 목소리는 순식간에 높아졌습니다. 지은 씨, 당신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어? 그 2천만 원이 당신 돈이라고 해도 우리 결혼 후의 공동 재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인출하다니 내 눈에 남편으로 보이지도 않아?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할 줄은 예상 못해서 순간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돈이야. 결혼 전에 모아둔 건데 어떻게 공동 재산이 돼? 게다가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돈을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당신이랑 상의했으면 당신이 동의했을 것 같아. 민주는 제 질문에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더 화를 내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밥그릇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밥그릇은 산산조각 났고 국수는 사방에 흩뿌려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뜨거운 국수 면발이 제 바지 다리에 튀었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민준의 붉어진 얼굴만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2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돈은 제 것이고 우리 엄마의 생명을 살릴 돈인데 말입니다. 민주는 제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여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잘했다고? 결혼 전 재산은 또 뭐야? 결혼했으면 당신 물건은 내 물건이야. 감히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송금하다니 내 눈의 남편으로 보이지도 않아.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준 씨, 말 좀 되는 소리를 해. 그 돈은 엄마가 내가 시집살이 할까봐 남겨둔 돈이야. 당신이랑 상관없어.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내 돈으로 엄마 살리는 게 잘못이야. 잘못이야. 민주는 더 흉악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는 당신 동생이 부양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양가 어르신들을 다 책임지기로 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좋다고 집에 있는 돈까지 친정 식구들 밑빠진 독에 붓고 있네. 당신 혹시 내가 돈을 싹 다 털어주길 바라는 거야?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지난 몇 년 동안 나 전업주부 하면서 당신 부모님 돌보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용돈 한 번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당신은 인간적인 말 한마디도 못해. 그 말은 민준의 약점을 찌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팔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로 피했고 하마커는 뒤에 있던 커피 테이블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씩씩거렸습니다. 당신 우리 부모님 돌봤다는 말 꺼내지도 마. 그건 며느리로서 당신의 도리였어. 우리 부모님은 당신 엄마처럼 시도 때도 없이 돈 요구하지도 않았어. 우리 엄마가 언제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직접 농사지은 채소랑 달걀을 가져오셨고 가실 때는 몰래 당신 용돈까지 쥐어주셨어. 언제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있어? 지금 엄마가 아프신 건 목숨이 달린 일이지. 구걸하는 게 아니야. 민주는 제 말에 할 말이 없었지만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쨌든 돈은 당신이 이미 가져갔으니 확실히 말해둘게. 그는 저를 노려보며 사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내가 당신 친정에 빌려준 걸로 칠게. 나중에 당신 동생이 반드시 갚아야 해. 그리고 당신 엄마의 남은 병원비는 우리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 나는 당신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 부양할 의무가 없다니. 저는 그의 차가운 얼굴을 보며 마음이 한 조각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예전에 당신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 내가 낮에는 병원에서 대소변 받아내고 밤에는 집에 와서 당신 밥 해줬잖아. 그때 내가 당신한테 의무가 없다고 말한 적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같아? 민주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친아버지시고 당신 엄마는 당신 친엄마잖아. 원래 다른 거야. 당신이 만약 또다시 엄마 병원비 내달라고 하면 우리 헤어지자. 그의 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 남자를 보며 갑자기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그리 다정하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서로 돕는 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엄마의 생명보다 그가 차를 바꾸려고 모아둔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쪼그리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송골송골 맺혔고 바닥에 흙 뿌려진 국수 위에 떨어졌지만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제가 숙였다고 생각했는지 코웃음을 치며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고 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고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피 흘리는 손가락을 만지며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우리 엄마를 꼭 살려야 해. 설령 그가 정말로 이혼하자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거야.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거의 1시간 동안 깨진 그릇 조각들과 국수를 치웠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는 밴드를 2겹이나 붙였지만 여전히 옥신거렸습니다. 침실 문은 계속 닫혀 있었고 민주는 나오지 않았고 제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와 따질 마음도 없었고 손을 씻고 곧바로 손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2년째부터 그가 제가 일찍 일어나 시끄럽다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잘 됐습니다. 싸울 때도 한 지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누워서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수술이 잘 진행될지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 했던 그 매정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베개가 반쯤 젖었고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갔고 의사가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벌써 다음 날 아침 8시가 넘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민준과 싸운 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괜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가 말입니다. 하지만 손님방 문을 나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소뚜껑처럼 어두웠고 민주는 그 옆에 서서 잔뜩 억울한 표정으로 마치 화가 난 아이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 분명 시어머니에게 2명 시어머니 있습니다. 과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앙칼졌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준이랑 상의도 없이 집에 있는 돈을 네 그 병든 엄마한테 보내다니? 네 눈에 우리 왕씨 집안이 보이지도 않아?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결혼 전에 엄마가 저를 위해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민준 씨랑 상관없어요. 제가 우리 엄마 병원비로 쓴 거지 집에 있는 돈은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집에 있는 돈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파 팔걸이를 탁 치며 일어나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네 집에 시집와서 먹고 입고 쓰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 집 돈 아닌 게 있어? 네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민준이가 그 돈으로 차 바꾸려고 했다는데 너는 좋다고 말 한마디 없이 친정에 가져버렸네. 너 혹시 우리 민준이네 집을 현금인 줄기로 생각해?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기에 제 마음속에서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민준 씨네 집에 시집와서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밤에는 민준 씨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잤어요. 집안일 중에 제가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당신의 집에서 용돈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2천만 원은 제 돈이고 제가 우리 엄마 살리는 데 썼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너 감히 말대꾸를 해?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네 엄마가 아픈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해? 네 엄마한테 아들도 있잖아? 네 동생은 죽었니? 예전에 네 동생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축의금으로 5억만 원까지 냈는데 지금은 좋다고 거꾸로 우리 집 등골 빼먹으러 왔어? 동생이 이미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았는데 정말 부족해서 제가 도운 거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아버님 입원하셨을 때 제가 병원에서 보름 동안 간호했어요. 물 떠다 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세수시켜드리고 어느 것 하나 제가 안 한 게 없어요. 그때는 왜 다른 자식들한테 돌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아프시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매정하게 나와요? 네가 내 남편을 돌본 게 뭐 어때서? 시어머니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며느리로서의 도리였어. 내 아들이 돈 벌어서 집안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그 애를 아끼지는 못할 망정 그 애의 돈까지 가져가서 친정 밑 빠진 독에 붓다니 무슨 속셈이야? 그때 민준이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그는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엄마 편을 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치은 씨, 말 좀 그만해.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화 내지 마.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없어? 게다가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당신이 나랑 상의도 없이 돈을 송금한 건 잘못이야. 저는 민준을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화가 나고 마음이 시겠습니다. 민준 씨, 우리 엄마는 지금 수술대 위에 계셔. 당신들이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여기서 나를 비난하고 있어? 예전에 아버님 아프실 때 내가 당신들이랑 상의도 없이 병원에 가서 간호했는데 그때는 왜 내가 잘못했다고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살리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너 감히 내 남편 얘기까지 꺼내? 시어머니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손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시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저에게는 소리쳤습니다. 지은 씨, 당신 뭐 하려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만약 우리 엄마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언제 손대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손을 뻗어 저를 밀치려 했잖아요. 민준 씨, 말 좀 되는 소리를 해. 옳고 그름도 분간 못해? 말 되는 소리.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우리 엄마 말이 곧 말 되는 소리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으면 일찍 말해. 여기서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저는 눈앞의 이 모자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엄마의 처지를 헤아려 주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의 화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난 아직 병원에 가봐야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나가?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저는 발걸음을 멈칫했지만 수술대 위에 계신 엄마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문이 제 뒤로 닫히는 순간 시어머니가 민준에게 저것 봐라. 갈수록 막 나가는구나. 단단히 버릇을 고쳐야 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은 온통 엄마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방금 민준과 시어머니와 싸우며 쌓였던 화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엄마의 위급한 상황에 비하면 그 모든 서러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곧장 수술실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서둘러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누나, 왔어?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아직 안에 계셔? 수술은 잘 됐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방금 나오셔서 수술은 잘 됐다고 하셨어. 좀 더 기다리면 나올 수 있을 거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생을 붙잡고 벤치에 앉아 물었습니다. 집은 어때? 아빠는 엄마 아프신 거 아셨어? 동생은 아빠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충격받으실까봐 아직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형수한테 집에서 아빠 좀 지켜봐 달라고 했어. 엄마 상태 좀 안정되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아직 충분해? 부족하면 내가 또 방법을 찾아볼게. 동생은 충분해. 누나가 보내준 2천만 원에 내가 모은 돈까지 합쳐서 수술비랑 남은 입원비까지 다 충분해. 누나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은 복도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수술실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환자는 당분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상태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저와 동생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의사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간호사가 엄마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 돌덩이는 비로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참을 수 없이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앞으로 편안하게 사시길 바랐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집에 안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막 동생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는데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제게 사과하거나 적어도 엄마의 상태를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준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씨, 빨리 돌아와.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빨리 돌아와. 저는 잠시 멍해져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쓰러지셨어? 민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몰라. 당신이 나간 후에 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당신이 철없다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어. 나 지금 엄마 안고 밖으로 뛰어가고 있어. 구급차 부르려고. 빨리 돌아와.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싸우기는 했지만 그분이 쓰러지셨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분은 민준의 엄마였습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준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일단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의 주소를 정확히 말해줘. 나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네 엄마가 쓰러지셨대. 나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동생은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연히 겹쳐? 그럼 누나 빨리 가봐. 여기는 내가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전화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마디 당부를 더 하고는 서둘러 병원 문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이때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까요? 방금 저와 싸우다가 화가 나신 걸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일단 그들과 따지지 말고 먼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상황을 지켜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택시는 금세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막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구급차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싸울 때의 오만방자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의식은 있어? 민주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 드디어 돌아왔어. 우리 엄마가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기절했어. 의사 선생님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한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구급차 따라 병원으로 가. 나는 집에 가서 짐 좀 챙기고 바로 갈게. 저는 집으로 달려가 시어머니의 건강보험 카드, 신분증, 그리고 갈아입을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돈을 안 가져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 지갑에 남은 몇십만 원도 챙겼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7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제는 여기서 그들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구급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이름을 말하며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리 많은 갈등이 있었더라도 저는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신호 위반까지 해가며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가방을 든 채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막북독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벽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둥을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응급실에 들어가셨어?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민주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의사 선생님이 방금 나오셔서 우리 엄마가 급성 심근경색이래. 당장 심장 우회수를 해야 한대. 안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대. 제 마음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장 우회술은 위험 부담이 높고 비용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얼마나 필요해? 돈은 가져왔어.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전 검사랑 수술 후 간호까지 합치면 적어도 5천만 원은 든대. 나 그렇게 많은 돈은 안 가져왔어. 내 몸에는 용돈 2억만 원밖에 없어.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그 보너스 돈으로 차 바꾸려고 했다며? 그 돈은 어디 갔어? 왜 수술비로 안 내는 거야? 이 말을 꺼내자 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오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 돈 나 며칠 전에 친구랑 주식 투자했다가 절반 넘게 날렸어. 지금 카드에는 1,000만 원 남짓밖에 없어. 전혀 부족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그가 예전에 죽어도 이 돈을 우리 엄마 병원비로 내주지 않겠다고 차 바꾸려고 남겨둔 돈이라고 말하더니 결국 돌아서서 주식 투자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엄마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의 화를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그럼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해서 돈 좀 보태달라고 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누나들은 멀리 살고 형편도 좋지 않아. 지난번에 누나 아들이 아파서 나한테 300만 원 빌려갔는데 아직 못 갚았어. 동생은 말할 것도 없어. 매일 노는 손이라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엄마 병원비 낼 돈이 어디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나 하나만 믿을 만한 아들이야. 이제 나밖에 없어. 하지만 난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민준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부모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엄마는 그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엄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제가 돕지 않으면 그는 정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동안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와 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수술돔에서 빨리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선수금 3천만 원을 먼저 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어요.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일어서서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간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이건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1분 1초가 위험해요. 저희도 환자분을 살리고 싶지만 병원 규정상 선수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어요. 빨리 방법을 찾아서 최적의 치료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간호사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일씨, 나 알아. 내가 예전에 잘못했다는 거 알아. 당신이랑 싸우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 엄마 병원비 내주는 걸 막지 말았어야 했고, 그 매정한 말들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지금 우리 엄마가 정말 위독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제가 조금 아팠습니다. 지은 씨, 당신한테 아직 돈이 있다는 거 알아. 당신 예전에 엄마가 비상금 좀 모아줬다고 했잖아. 그 2천만 원 말고도 분명히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먼저 꺼내서 우리 엄마 수술비로 내줘. 나중에 내가 돈 생기면 반드시 갚을게. 몇 배로 갚을게. 저는 그의 눈에 서린 간절함을 보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수술해야 할 때 제가 그에게 돈을 좀 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나는 당신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저에게 부탁할 차례가 되니 비로소 부드러운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엄마는 아직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도 정말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게 아직 돈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야. 이 돈은 내가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인데 원래 우리 엄마의 남은 회복 비용으로 쓰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말했지? 나는 당신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잖아. 우리 엄마가 아픈 건 당신이랑 상관없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 엄마가 아프니까 비로소 나에게 부탁할 줄 알아.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천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더욱 작게 했습니다. 나 알아. 내가 예전에 잘못 말했어.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지은씨,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게. 당신이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먼저 돈을 꺼내줘. 우리 엄마가 나으면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잘 보상할게. 앞으로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할게. 다시는 당신과 싸우지 않을게.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돈을 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민주는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저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돈을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어떤 책임은 함부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간호사가 다시 나와 가족들에게 재촉했습니다. 선수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술실은 이미 준비됐는데
더 이상 사인하고 돈을 내지 않으면 다음 환자를 준비해야 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무릎을 꿇을 듯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부탁이야. 우리 엄마를 살려줘.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잘할게. 당신 엄마한테도 잘할게. 다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게. 간호사의 제 족소리는 채찍처럼 민준의 몸을 때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지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리는 그의 모습은 불쌍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리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반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야. 이 돈은 내가 내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준은 제가 돈을 내주겠다고 하자 눈이 순식간에 빛났습니다.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 말만 해. 우리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다 되어줄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문장씩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과해야 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예전에 나는 당신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던 것을 철회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바로 가서 수술비를 낼게. 이 말이 나오자마자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다급함과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난처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에는 많은 환자 보호자와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고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다시 숙이며 목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지은 씨, 조건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사과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말하자. 여기서 그러면 너무 창피하잖아. 창피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나한테 나는 우리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소리쳤을 때는 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 생사를 헤맬 때 당신이 돈 내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했어? 지금 당신한테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주위 사람들은 제 말을 더욱 뚜렷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민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삶은 문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제발 이러지 마. 여기는 병원이지 싸우는 곳이 아니잖아. 우리 엄마는 아직 안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셔. 당신이 먼저 돈을 내주면 안 될까? 난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공정한 대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엄마가 아프시면 내가 돈을 내는 건 당연해. 하지만 당신은 사위로서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해서는 안 됐어. 오늘 당신이 사과하지 않으면 이 돈은 안 낼 거야. 엄마에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를 원망하지 마. 그 말은 민준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렸고 얼굴은 다시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방금 그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대체 언제까지 상의하실 건가요? 환자분 상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더 지체하면 수술을 해도 위험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민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약 30초 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마지못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아, 사과할게. 당신한테 사과할게. 당신 엄마한테도 사과할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며
그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온몸의 힘을 다 짜내듯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 예전에 당신이랑 싸우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 엄마 병원비 내주는 걸 막지 말았어야 했고, 나는 당신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잘못했어. 말을 마친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응급실 쪽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 지은 씨랑 같이 잘 모실게요. 다시는 장모님을 서럽게 하지 않을게요. 그의 그리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를 들으며 저는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의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아직 안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제가 다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기다리게 할게요. 저는 카드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따라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계산대에 도착해서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분 선수금 3천만 원 낼게요. 계산원은 신속하게 처리를 마치고 제게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고 몸을 돌려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영수증 들고 간호사한테 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민준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마디만 하고는 서둘러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계산대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무사하시고 우리 엄마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계산대 문 앞에 그리 오래 서 있지 않았는데 민준과 그 간호사가 함께 걸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는 서면했고 이제 이쪽에서 비용만 납부되면 바로 환자분을 수술실로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계산대로 가서 확인하려는데 민준이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뒤돌아 그를 보니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으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했습니다. 간호사는 우리가 아직 할 말이 있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 분 서둘러 주세요. 저는 먼저 준비하러 갈게요. 10분 후에 수술실 앞에서 다시 만나요. 말을 마치고 먼저 떠났습니다. 복도에는 아까보다 사람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몇몇 보호자들이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고 때때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저를 붙잡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방금 내가 사과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았지? 우리 엄마 쪽에서도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 말을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를 보니 그가 제가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돈을 내주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그를 괴롭힐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말했습니다. 당신 사과는 나랑 우리 엄마 들으라고 한 거야. 목소리가 작았는지 안 작았는지는 당신 스스로 잘 알겠지. 민준의 얼굴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우리 엄마한테 정식으로 사과할까?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내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보양식도 좀 사드릴까? 어때? 그의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더니 이제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지만 저도 그를 이렇게 쉽게 봐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교훈을 정말로 기억하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매정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오면 다시 말해도 돼. 하지만 지금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 방금 당신이 사과할 때 주위 사람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너무 건성으로 말했어. 나는 당신이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해서 모두가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앞으로 우리 엄마를 잘 모시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은 씨, 이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나 이미 충분히 창피해.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얼굴을 들어?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우리 엄마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소리쳤을 때는 왜 얼굴 생각 안 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당신이 돈도 안 내주고 나랑 싸웠을 때는 왜 얼굴 생각 안 했어? 지금 당신한테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시 걸어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보호자분,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빨리 가서 납부 확인해 주세요. 환자분 곧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은 씨, 부탁이야. 제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하지 마.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도 잘하고 당신 엄마한테도 잘할게. 다시는 차없이 굴지 않을게. 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로 그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해서 앞으로 저와 우리 엄마를 잘 대하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당신이 지금 나에게 앞으로 나랑 같이 우리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다시는 의무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서둘러 고개를 들고 저를 굳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목소리도 한결 높아졌습니다. 지은 씨, 약속할게. 앞으로 내가 당신이랑 같이 우리 엄마를 잘 모실게. 다시는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말도 안 할 거야. 만약 내가 나중에 또다시 잘못하면 당신이 어떻게 벌을 줘도 다 받아들일게. 절대 토달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비로소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당신을 믿을게. 우리 지금 가서 돈 내고 엄마 빨리 수술실로 들어가게 하자.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서둘러 저를 붙잡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돈을 낼 때 그는 계속 제 옆에 서 있었고 심지어 제가 신분증을 건네거나 영수증을 받는 것을 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오만방자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도착하니 의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응급실에서 밀고 나왔는데 그분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매우 허약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의사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은 약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말을 마치고 의사와 간호사는 함께 시어머니를 수술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 엄마 괜찮으실 거야. 민주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 씨,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감사함이 제가 그의 엄마를 살리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가 약속한 대로 저와 우리 엄마를 잘 대할지는 아직 미지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고 우리 엄마도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진 지 3시간 넘게 저와 민주는 밖에 벤치에 3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때때로 수술실 문 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동생에게 전화해서 우리 엄마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둘은 서둘러 일어나 문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나왔고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오해술도 잘 되었고 환자는 당분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틀 정도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생체 징후가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감격해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손을 꽉 잡고 연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우리 집의 은인이십니다. 의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보호자분들은 이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시면 간호사가 준비되는 대로 유리창 너머로 환자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자 간호사가 와서 환자분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고 몸에는 온갖 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것을 보니 아직 의식이 없으신 듯 했습니다. 민주는 엄마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으로는 엄마, 드디어 괜찮으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민주는 매일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를 보러 가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 쪽을 도우러 가야 했습니다. 매일 발에 불이 나도록 바빴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매우 살을 깊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우리 엄마를 지키고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편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습니다. 저와 민주는 함께 병실로 그분을 보러 갔습니다. 망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록 조금 허약했지만 아주 또렷했습니다. 그냥 좀 배고파. 저와 민주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병상 옆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민준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이전의 매정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왔구나. 얼른 앉아. 서 있지 말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분이 저에게 말할 때마다 비난하거나 명령하는 식이었지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하셨으니 말씀하시고 푹 쉬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할 말이 있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너랑 싸우지 말았어야 했고
민준이 편을 들어 너를 비난하지 말았어야 했어. 더군다나 네 엄마 병원비 내주는 건 낫지 말았어야 했어. 나중에 응급실에서 한 번 깨어났을 때 민준이가 간호사한테 네가 돈을 내서 내가 수술받았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 시어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실 줄은 몰랐기에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민준 씨 어머니시고 곧 제 어머니이시기도 해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예전에 한 일들은 네 어머니로서 전혀 자격이 없어. 네가 우리 민준이네 집에 시집와서 7년 동안 매일 밤낮 없이 일했고 나랑 시아버지한테도 거친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어. 그런데 나는 어땠니? 늘 너를 난처럼 생각하고 사사건건 민준이 편만 들었어. 심지어 네 엄마가 아플 때도 네가 돕는 걸 막았으니, 내가 돕는 걸 막았으니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 민준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주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지은 씨 엄마를 제 엄마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렇게 매정한 말까지 했으니 시어머니는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야 잘못한 걸 아는구나. 예전에 내가 너한테 지은이한테 잘해주고 지은이 엄마를 네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말했을 때 너는 듣지 않았지. 이제야 후회하는구나. 만약 지은이가 착한 마음으로 돈을 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쯤 살아있지 못했을지도 몰라.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은 씨한테도 잘하고 장모님한테도 잘할게요. 절대 다시는 철없이 굴지 않을게요.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예전에는 내가 너한테 미안했어. 너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 앞으로 집안일은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민준이가 만약 너를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그리고 네 엄마는 어떠니? 나중에 내가 좀 나아지면 민준이한테 보양식 좀 사라고 해서 우리 같이 가서 네 엄마도 뵙고 사과도 드리자.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하고도 시큰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로 원만한 적 없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으세요. 이미 일간 병실로 옮기셨어요. 어머니 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뵈러 가도 늦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다행이다.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쉴 때는 쉬어.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 민준이한테 시켜. 만약 게으름 피우면 나한테 말해줘. 다음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앉아있을 수 있었고 민준에게 우리 엄마 쪽으로 전화해서 엄마의 상태를 묻곤 하셨습니다. 민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저녁에는 설거지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엄마를 보러 갈 때면 그도 저와 함께 가서 과일이나 보양식을 가져다 주었고 저에게 말할 때도 아주 예의 말할 때도 아주 예게 말할 때도 다시는 매정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매우 흐뭇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저와 민준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의 몸도 천천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기 전날 제가 민준의 옷을 정리하다가 저를 화나게 하고 마음을 시리게 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 짠의 시어머니가 다음 날 퇴원하실 예정이라 민준이 며칠 전에 벗어놓은 옷을 미리 세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바빠서 못할까봐 말입니다.
제가 옷잔에서 그의 외투를 꺼내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떨어져 바닥 틈새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손을 뻗어 만져보았습니다. 꺼내보니 은행카드와 작은 예금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쓰는 급여 카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영수증의 금액을 훑어보는 순간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예금의 6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예금 날짜는 바로 우리 엄마가 수술하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든 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민준이 저에게 차를 바꾸려고 모아둔 보너스 돈을 주식 투자로 절반 넘게 날려서 1,000만 원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은 분명히 그가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6천만 원을 따로 예금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일부러 속인 것이고 일부러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카드와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마침 밖에서 아침 식사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왜 그래?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와서 아침 먹어.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두유랑 꽈배기 사왔어. 저는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 씨, 이리 와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민주는 제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내려놓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생겼어? 저는 은행 카드와 영수증을 그의 앞에 내밀고 그 위에 적힌 금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보너스 돈을 주식 투자로 날려서 1,000만 원 남짓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이 6천만 원은 뭐야? 이 영수증 날짜가 우리 엄마 수술하시기 전날이야. 당신 그때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왜 우리 엄마 병원비 내주기를 거부했어? 왜 나를 속였어? 민주는 그 영수증을 보자마자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영수증을 빼앗으려 하며 입으로는 당신이 어떻게 이걸 봤어?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친구 도와주려고 예금한 거야. 오해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 도와주려고 예금한 거라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나를 속이려고 해. 이 은행 카드는 당신 이름이고 영수증에도 당신 서명이 있어. 내가 눈먼 줄 알아. 우리 엄마는 그때 병원에서 돈을 기다리며 생사를 헤매고 있었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좀 내달라고 부탁했을 때 당신은 나한테 장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고 돈이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뒤로는 6천만 원이나 예금했다니 당신 양심이 없냐?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나 그때는 당신이 돈을 다 당신 엄마한테 줄까봐 걱정했어. 그럼 우리 집에는 저축이 하나도 없잖아. 나도 이 가정을 위해서 생각한 거야. 이 가정을 위해서? 저는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가정에 당신이란 당신 엄마밖에 없어. 우리 엄마는 이 가정의 일원이 아니야. 당신 눈에는 우리 엄마의 목숨보다 당신이 모아둔 그 돈이 더 중요해? 예전에 내가 내 돈을 꺼내서 당신 엄마 수술해드렸을 때 당신은 고맙다고 감사해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생각해보지 않았어? 만약 내가 예전에 당신처럼 모른 척했더라면 당신 엄마가 지금 살아계실 수 있었겠어. 민주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알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당신한테 잘하고 당신 엄마한테도 잘할게. 기회?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에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어. 예전에 당신이 나한테 우리 엄마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소리쳤을 때 나는 당신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어. 나중에 당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척 했을 때 나도 당신을 믿었어. 그런데 당신을 믿었어. 당신은 계속 나를 속였고 계속 내 선의를 이용했어. 이번에는 다시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침실에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안에서 우리 대화를 들으셨는지 얼굴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민준 앞으로 걸어가 짝 하고 그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양심 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지은이 엄마도 네 어머니다. 그분이 아프실 때 돕지는 못할 망정 지은이까지 속여. 지은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민주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도 피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몸 상하세요. 시어머니는 그를 가리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저놈 때문에 화내지 마. 저놈이 잘못한 거야. 내가 너 편을 들어줄게. 이 6천만 원은 반드시 일부를 네 엄마 회복 비용으로 내야 해. 나머지는 네가 관리해.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네가 관리하는 거야. 민준이가 만약 다른 말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하고도 시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엄마도 말씀하셨듯이 이 6천만 원은 당신이 반드시 내야 해. 그중 3천만 원은 우리 엄마 회복 비용으로 내고 남은 3천만 원은 저축해. 앞으로 집안 생활비랑 우리 엄마 부양비는 여기서 나갈 거야. 그리고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우리 엄마를 같이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었지? 오늘부터 매달 200만 원씩 우리 엄마한테 보내야 해. 만약 못하면 우리 이혼하고 법정에서 보자. 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다 약속할게. 내일 바로 돈 찾아서 장모님께 가져다 드릴게. 앞으로 매달 정시에 부양비 보낼게.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을게. 다음 날 민주는 과연 6천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우리 엄마를 뵙고 3천만 원을 동생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앞에서 다시 엄마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엄마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를 보며 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앞으로 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퇴원하셨고 몸은 아주 잘 회복되셨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우리 엄마를 보러 가셨고 가끔은 우리 엄마에게 죽이나 보양식을 끓여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민준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매달 정시에 우리 엄마에게 부양비를 보냈고 집안일도 자발적으로 많이 분담했습니다. 다시는 저와 싸운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을 보며 마음이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그렇게 많은 서러움과 힘든 일을 겪었지만 다행히 마지막에는 악인이 벌을 받고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의 몸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땅히 쟁취해야 할 권리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고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직 그래야만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